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총선 패배를 분석하기 위해서 백서회담을 설문지를 돌리고 있는데, 자, 이 지금 작업을 조정훈 의원이 단장을 맡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설문 내용들에 대해서 당내에서 지금 비판의 목소리, 우려의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한동훈의 원톱이 효과적이었는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문 문항이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선거를 패배한 이런 상황에서 부정적인 이런 여론이 나올 수도 있죠. 이번 총선 패배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랄까, 이건 이미 나와 있죠. 사실은 정권 심판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저것 이렇게 물어보는 가운데 지금 보면 여러 문항들이 뭐 한동훈 원톱이 효과적이었느냐, 아니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원 유세가 도움이 됐는가,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이 있어요. 이번 총선 패배, 요거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계기로 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좀 힘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가 그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밖에도 뭐 차기 당권이나 대선을 노리는 그런 정치인들 가운데, 특히 또 이번 총선 과정에서 뭐 공천에서 탈락됐다라든지 그런 등등으로 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비판적인 이런 세력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자,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악용이 될 수 있는 이런 설문 문항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특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지자들이 이 의도가 뭐냐, 한동훈을 저격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식의 지금 비판이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고, 특히 지금 이 총선 백서 만드는 이 TF 단장인 조정훈 의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심의 눈초리, 비판의 목소리도 좀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조정훈 후보가 뛰고 있는 그 지역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주 여러 번 이렇게 방문해서 선거 지원도 했는데 뒤통수 치는 것이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원 유세가 뭐 도움이 됐냐, 뭐 이런 식의 얘기. 결과적으로 선거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뭐 부정적인 의견이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쭉 모아져 갖고 이 총선 패배의 원인이 이상한 방향으로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면 또 2조 심판론, 운동권 청산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앞장서서 주창했던 그런 슬로건인데 이게 효과가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뭐 차기 당권 주자들이, 입이 달린 자들이 죄다 나서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쓴소리하고 비판들을 하고 있는데, 요 질문도 들어가 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조 심판론, 요걸 강조했던 것이 그 시점상으로 보면 용산발, 악재 등등 해가지고 워낙 지금 정권 심판 여론이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선거 투표 날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받아보는 이런 여론조사들 보면은 상당히 위험한 이런 수치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대로 가면 큰일 나겠다, 이런 위기의식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느낀 걸로 이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정책적인 약속, 공약 그런 것도 있었죠. 그게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정권 심판 여론 자체가 워낙 강하다 보면은 그런 뭐 정책적인 이슈가 잘 안 먹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와 더불어서 저런 이재명이라든지 조국이라든지 이런 불법 세력들, 이들이 다수가 돼가지고 뭐 심지어는 탄핵선을 갖고 개헌 저지선을 갖게 되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 저 부패 범죄 세력들에 의해서 그런 위기의식을 본인이 많이 느꼈을 것이고, 그런 것을 마지막으로 정말 피를 토하면서 유권자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차원에서 2조 심판론을 이제 선거 말미에 상당히 강조한 것도 그런 배경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경기도 다니면서 또 지금 뭐 몇몇 지역들 다니면서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뭘 하겠다라는 그런 경제, 그다음에 정책적인 약속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어떤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나름대로 위기 의식을 갖고 제발 탄핵선은 막아달라, 개헌선은 막아달라, 이게 막지 못하면 나라가 완전히 기강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위기 의식을 호소하는 차원에서 좀 강조한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거에서 졌는데 이제 와가지고 당내 일부 뭐 중진들이라든지 일부 이제 당권, 자기 당권이나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세력들이 그런 식으로 뭐 2조 심판론이 뭐가 좀 잘못된 당시 전략이었다, 운동권 청산론도 효과가 없었고 잘못됐다,
그런 그 지금 당내 분위기가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그 설문들이 지금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정적인 이런 반응들도 설문에 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이번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패배한 원인을 이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자칫하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책임론이 큰 것처럼 지금 결론이 나올 가능성, 이것도 좀 부인할 수 없는 뭐 이런 거 우려가 좀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지자들이라든지 국민의힘 당내에서 이게 지금 의도가 뭐냐, 지금 한동훈 저격하는 것이냐, 이런 식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지금 이 총선 백서 만드는 여기 단장을 맡고 있는 조정원 의원을 겨냥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총선 백서 TF 위원장인 조정원은 인재 영입위원으로 총선에 적극 관여했는데, 지금 이번에 설문을 보게 되면은 그런 그 인재 영입위에 대한 문항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객관적이지 않다. 조정원의 지금 이 총선 백서 이 만드는 작업 과정에 보면 이게 좀 주관적이다, 치우쳐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뭐 조정원 의원은 여기저기서 나온 이런 다양한 지금 설문들을 짬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자기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백서가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수평적으로 질문이 나열돼 가지고 거기서 나온 얘기들을 쭉 모으는 형태로 해서 만약에 백서가 된다고 하면은 뭐가 중요한지, 예를 들어서 뭐가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었는가, 이 부분을 찾는 과정에 있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국민의힘의 서울 노원을 조직위원장이었던 김준호 이런 인물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솔직하지 못하느냐, 국민들이 어떤 상황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게 됐는지 분명히 다 나와 있지 않느냐. 지금 여론조사로도 나와 있고,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부재 이런 것들이 사태를 키우고 오해를 낳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원인이 된 것으로 지금 다 나와 있지 않은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왜 명확하게 똑바로 말을 못하는지 당이 이해가 안 된다 라면서 상당히 그 위선적인 이런 그 총선 백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그 우려의 목소리들, 국민의힘이 매를 맞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다. 뭐가 핵심적인 요인이었는지, 뭐가 중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구분이 잘 안 되고 있다. 지금 그 과정이 좀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그 목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또 이제 특히 이제 조정원 의원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이 초청했을 때 정중하게 사양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정원 의원이 타이레놀 2알 먹고라도 만났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당정이 갈등을 갖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굳이 만들 필요는 없었다라면서 역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런 거 입장을 취한 바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조정원 의원의 최근에 이런 그 발언들도 같이 지금 이제 거론이 되면서 조 의원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사실 뭐 이런 내용들은 얼핏 보면 지금 조정원 의원이 대통령실과 당과의 관계를 수직적으로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좋게 본다고 하면 협력, 대통령실과 당은 협력적인 관계를 해야 된다, 그런 점을 강조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나 좀 부정적으로 본다고 하면 고리타분하게 수직적인 관계, 대통령이 오라면 가서 만나야 된다, 이런 식의 마인드가 지금 찬 그런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당정 갈등 이것도 그렇습니다.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갈등이라면 그거는 뭐 보약이 될 수가 있죠. 과거의 그 이준석이처럼 정말 그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대해서 아주 그 도에 넘는 궤도를 이탈한 이런 막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생기는 갈등이라면 그거는 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만, 갈등을 갖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그 조정원의 이런 발언 속에서도 어떤 당은 대통령실에 대해서 어떤 그 종속적인 관계라는 협조를 해야만 하는 이런 관계라는 이런 식의 마인드가 좀 강한 것이 아닌가 싶고, 또 하나는 지금 적지 않은 국민의힘 또 보수층 유권자들은 당이 좀 더 어떤 대등하게 필요한 말 할 말은 하고, 대통령실에 문제가 있으면 따질 건 따지고, 뭐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많죠, 그런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몇몇 사이트들 인터넷에 보면은
조종훈 의원에 대해서 지금 별명이 붙었어요. 조두알. 타이레놀 2알 먹고 만났어야 한다. 이런 발언을 두고 조종훈 의원에 대해서 별명이 조두알로 이런 지금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별명까지 생기면서 비판적인 여론이 돌고 있다. 이런 거 소식들도 들리고 있고. 자, 지금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당초 예상보다는 늦어져서 후임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치러질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되면은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책임에 대해서 아무래도 조금 더 희석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시점상의 이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당권 도전에 나서기가 좀 더 유리한 구도가 된다고 볼 수 있죠.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